네, 계속해서 길게선의 파워블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우리 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게선 부장님, 오늘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QE3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합수고대하고 있는 그 양적 완화는 과연 이번에 발표될 것인가? 버냉키의 입장에서 경제 현상을 바라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밀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QE3 가능성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먼저 어저께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1914는 좀 지켜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발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부터 먼저 잠깐 나눠보고 QE3 가능성 얘기도 나눠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8월 17일 날 또 강한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그날 당시 한 5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와 함께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분석기관들에서는 자문사들에 의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과의 특허 예상 결과는 좀 너무나도 좀 자명한 결과가 아니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그 사전 분석을 좀 미리 좀 해보면 사실상은 미국이 애플 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휴대폰 시장은 1억 대 이상의 시장이지만 한국은 고작 1천만 대 이상의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과에 대한 어떤 법정 다툼은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전 세계 특허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한 게임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좀 무모한 게임을 걸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이 국내에서도 애국심에 호소하는 논평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갤럭시 탭이 해외에서는 300불에 팔리지만 한국에서는 70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냥 단순하게 애국심에 호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평가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삼성이 모든 디자인 전략과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굉장히 많은 난제를 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최근에 외국인 매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이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다행히도 이렇게 삼성전자의 문제를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Q3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9월 FOMC 회의에서는 좀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버냉키 의장은 립 서비스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경제 여건상 QE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버냉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소비 내구재 주문과 실질 GDP 결과인데요. 과거 리세션 시기에는 내구재 주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질 GDP가 음의 값을 가졌던 시기인데 비해서 최근에는 내구재 주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 GDP 성장률도 플러스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실업보험 주별 청구 건수가 나타낸 차트인데요. 실제로 리먼 사태 전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박스권 돌파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실업수당 신청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박스권 돌파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단계로 평가되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10%에서 실업률이 8% 선으로 낮아지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유종별로 원유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A 구간과 B 구간은 QE1과 QE2가 실행됐던 당시였습니다. 이미 원자재 가격 동향 자체가 현재까지 낮은 구간이었고요. 물가 불안 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머니 프린팅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 비교해 보면 물가 불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양적 완화를 위한 버냉키가 바라보는 필요 충분 조건인 첫 번째 자산시장 급락과 두 번째인 인플레이션 완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QE를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 따라서 이번에는 버냉키 의장이 기존대로 립 서비스만 할 것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버냉키 회장의 그 연설이나 발언을 앞두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뻔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과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제가 계속 자동차보다는 IT가 나을 것이고 IT보다는 소재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8월 들어서 벌써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IT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소재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대형주보다는 주변주를 중심으로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매매 전략. 따라서 최근에 뭐 음식료나 소재 업종, 화장품 업종, 정유 업종, 기타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영업무역 같은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길게선 부장과 함께 파워블로그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